10월 24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내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이 일반 회계 약 325억 원, 특별 회계 약 729억 원, 총 1,054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천년을 세우다 특별 회계로 선명상센터 건립, 국고 자부담 3억 원이 배정됐는데 선명상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 설계비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2027 천주교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앞두고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며 종교 편향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내 5대 종교 시민단체도 정교 분리, 종교 편향을 우려하며 특별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AI부터 유튜브까지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소통 환경에 맞춰 법회도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회에서 인공지능과 뉴미디어를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불교TV가 설법학교를 열어 소통과 미디어 제작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내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이 일반 회계 약 325억 원, 특별 회계 약 729억 원, 총 1,054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천년을 세우다 특별 회계로 선명상센터 건립, 국고 자부담 3억 원이 배정됐는데요. 선명상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 설계비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남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올해 대비 15% 감액된 약 325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본 예산으로 316억 정도 편성했는데 올해 약 67억의 추경 세입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실제로는 9억 5천만 원 정도 증액됐다고 기획실은 설명했습니다. 추가 경정은 올해 3월 달에 결산하고 맞물리면서 2월금을 67억 정도 더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실제로는 한 작년에 비해서는 9억 5천만 원 정도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대비 중앙 분담금은 2.5%, 직할 분담금은 5.5%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중앙 분담금은 동결 기조로 했는데 다만 한 2.5% 증액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중앙 분담금을 동결 기조로 지속되어 오다 보니까 사찰마다 좀 편차가 있는 게 있고 특별 분담금도 1.1%, 문화유산 분담금도 2.2%, 직영 분담금도 6.2% 늘어났습니다. 법인 분담금은 동결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올해 대비 10.5% 증액된 약 729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시설 복구비로 약 52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불교문화유산 보존센터 기자재 구축사업 국고 자부담으로 12억 원이 투입됩니다. 종단불사 특별회계로 12.7 범난 기념관 건립비 88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천년을 세우다 특별회계로 국제선명상대회 자부담 약 1억 3천만 원과 선명상센터 건립 국고 자부담 3억 원이 잡혔습니다. 국고보조금 선명상 건립비가 아직 확보가 안 됐는데 선명상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 설계비 정도라도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3억 원 제출한 것입니다. 기획실장 묘장 스님은 내년은 제37대 집행부 원만회항과 제38대 집행부 출범, 제19대 중앙종회의원 선출 등 새로운 변화가 기대되는 해라며 짜임새 있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종단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의 신속한 복구와 열암곡 부처님 바로 모시기, 선명상 프로그램 확산 등 제37대 집행부의 주요 과제들이 원만 회항과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짜임새 있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다음 달 5일 열리는 제236회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심의 결의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천태종이 총본산 단양 구인사에서 2대 종정 대충대종사 열반 32주기 열반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어제 봉행된 법요식에는 종정 도용대종사, 원로원장 도산스님, 총무원장 덕수스님,
종의회의장 화산스님, 감사원장 용구스님, 이충재 중앙신도회장, 김문근 단양군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도용대종사는 거룩한 원력으로 이 땅에 오시어 법력을 펼치시니 진리의 등불 밝게 빛나 일승 묘법의 꽃이 피었다고 법문했습니다. 총무원장 덕수스님은 우리 모두 대충대종사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해 불도를 이루자고 추모사를 전했습니다. 대충대종사는 1945년 단양 구인사에서 상월 원각 대조사를 은사로 출가해 1974년 제2대 종정에 취임한 후 대중교화와 종단 교세 확장에 힘썼으며 1993년 음력 9월 3일 구인사에서 열반했습니다. 2027 천주교 서울세계 청년대회를 앞두고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며 종교 편향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내 5대 종교 시민단체도 정교 분리, 종교 편향을 우려하며 특별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명동 대성당 앞 국회가 추진하는 천주교 2027 세계 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을 두고 정교 분리 원칙 위배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각 종교 시민단체들이 모였습니다. 불교계와 개신교, 원불교를 비롯한 국내 5대 종교 28개 단체로 구성된 범종교 개혁 시민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가가 종교 행사의 운영비, 프로그램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정교 유착입니다. 국회는 특별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종교 행사에 대한 직접적 재정 지원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지역조직위원회도 특별법이나 직접 재정 지원 등을 국가에 요청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들은 특별법이 조직위원회 운영 주체를 특정 종교단체로 명시하고 국가가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한 위헌적 요소를 포함한다며 비판했습니다. 대회 이후 남은 재산을 종교단체로 귀속하고 향후 10년까지 후속 사업을 지원한다는 조항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특정 종교의 영구적 자산 형성을 돕는 모양새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공공의제를 내세워 특정 종교 행사의 법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정교유착을 제도화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통일, 평화, 의제를 포함하면 공공성이 확보된다는 논리로 국가가 지원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종교 행사의 본질을 부피적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대회 관련 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시민연대는 경기장과 공원 등 시설 지원을 기존 인프라로 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세계청년대회 특별법이 모두 3건 발의됐습니다. 지난해 김상훈, 김병기 의원과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데 이어 지난 8월 최형두 의원의 발의가 더해졌고 세 법안 모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하고 특정 종교에 힘을 실어주는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윤입니다. AI부터 유튜브까지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소통 환경에 맞춰 법회도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회에서 인공지능과 뉴미디어를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 불교TV가 설법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이지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튜브를 필두로 한 다양한 소셜미디어,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까지 디지털 시대의 설법의 무대도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급변하는 흐름에서 디지털을 활용한 설법과 콘텐츠 전법을 배우는 교육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BTN 불교TV가 준비한 톡톡톡 설법학교가 다음 달 11일부터 1박 2일간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8기를 맞은 설법학교는 AI 활용이 본격화된 시대 흐름에 맞춰 불교 전법 현장의 인공지능을 접목한 실습형 프로그램으로 꾸려집니다. AI와 함께하는 스마트한 법회 강의에서는 AI를 활용한 설법 자료 준비와 콘텐츠 제작 노하우를 직접 배울 수 있습니다. 이 AI 자체가 우리 스님들의 법문 역량을 아주 압도적으로 저는 늘려줄 수 있다. 특히나 우리 불교계가 이 외국어가 되게 중요한 종교 전통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AI가 스님들에게는 큰 효과가 있다. 법문 자료를 검색하는 방법부터 법회의 이해를 돕는 미디어 자료를 손쉽게 제작하는 실습도 이어집니다. 법문 자료를 AI를 통해서 어떻게 검색을 하고 가공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법문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미디어 자료들을 AI를 통해서 어떻게 쉽게 만들 수 있는지, 이거를 중점적으로. 시공간 제약 없이 누구나 부처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유튜브가
국내외 불자들의 새로운 신행 공간으로 자리 잡은 만큼 온라인 전법 역량을 확장시키는 교육도 마련됐습니다. 김유진 BTN 뉴미디어 팀장이 구독자 250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운영 사례를 통해 쉽고 효과적으로 유튜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유튜브란 새로운 법문 공간에서 스님들이 채널 개설부터 촬영, 그다음에 주제 선정, 편집까지 좀 더 간편하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을 스님께 가감없이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같은 내용의 법문도 전달력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김지원 BTN 아나운서가 핵심만 골라 스피치 비법을 전달합니다. 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 교육으로 인정되는 설법학교는 스님은 물론 미디어 전법에 관심 있는 누구나 BTN 부따위 콜센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지난해 기준 246만 명으로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는데요. 중국과 베트남, 태국 등 불교에 익숙한 국적이 대다수였습니다. 이 같은 통계에 주목한 대한불교 청년회가 외국인 청년들에게 불교 문화를 알리기 위한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윤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진 요즘,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불교 문화 체험회장이 열립니다. 대한불교 청년회가 11월 1일부터 매주 토요일 서울 남산 충정사에서 진행하는 외국인 청년 문화학당입니다. 12월까지 2달간 이어지는 문화체험은 빛과 꽃, 흙과 마음이라는 주제로 다도, 불화, 지화, 도자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대불청 산하 국제위원회가 기획한 이번 행사는 한국에 거주하는 20세에서 45세 외국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상하반기 또는 분기별로 체험 행사를 마련할 계획인데 향후 외국인 청년회라는 신행공동체 조직을 위한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국제 불교 문화 학당을 통해서 한국 불교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국제 청년회를 저희가 조직해서 다양한 국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대불청은 지난 6월 충정사에서 열린 한국 거주 몽골인 법회 가교 역할을 하며 외국인 청년회 조직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동남아 불교 국가 중심인 세계 단체에 의지하지 않고 대불청 자체 역량을 키워 해외 교류를 주도하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한국 불교에 대해서 젊은 층들이 관심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이 관심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많이 한국 불교를 찾아오고 또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징검다리 역할에 청년 불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포교 활성화. 대불청은 청년 세대가 불교와 가까워질 수 있는 문화 사업을 펼쳐 불교의 미래를 다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미륵도량 조계종 17교구 본사 모악산 금산사가 제1426주년 개산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18일 법회에는 조실 도영대종사, 주지 화평스님, 부주지 덕림스님, 한광수 신도회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정성주 김제시장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해 금산사의 개산을 축하했습니다. 역대 조사의 위패를 이혼하고 율법 공양을 올리는 개산 조달회 후 진행된 법회에서 미륵도량 금산사가 백제 법왕 원년 창건 이래 호남불교의 중심으로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도량의 역사와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올해 금산사는 개산대제를 맞아 경내에 만등을 걸고 불교 문화 체험 부스 제2회 모악산 금빛 가요제를 열어 불자들과 함께했습니다. 대한불교 청년회가 대학생과 직장인 등 청년들을 위한 명상체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대구지사 황성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생과 직장인이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자신과 마주하기 위해 영주 희방사 명상관에 들었습니다. 스님의 안내로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며 음악에 귀를 집중하며 온몸의 긴장을 늦춥니다. 잦아드는 소리 대신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내면을 가득 채우며 깊은 고요 속으로 들어갑니다. 전통 가나선 수행 방법인 하두들기에 마음 챙김과 음악을 접목해 대학생과 직장인에게 첫 선을 보인 현장.
대한불교청년회는 지난 18일 봉기 희방사 명상관에서 대학생과 직장인을 위한 선명상 체험 프로그램 요즘 청년들의 내면 탐구 생활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생활에 더 의미 있고 더 편안한 그 일상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연명상심리상담센터 강사인 보관 스님과 청년회 회원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더 깊은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돕습니다. 명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새롭게 재발견하고 탐구하고 세상살이에 휩쓸리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잡고 코어를 만들어서 천년고찰 부속사와 한옥 명상 스테이 공간 희방사에서 진행된 명상은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과 전통의 품에서 깊은 호흡과 자기 성찰을 통해 회복의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좀 차분하게 명상하니까 좀 안정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평소에도 명상을 이제 조금씩 하고는 있었는데 이번에 스님께 직접 어떻게 명상하는 건지 또 한번 배우고 명상을 해보니까 어렵긴 한데 좀 잡생각이 없어지고 번뇌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자주 하면은 좀 더 내면이 단단해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천년고찰과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내려놓고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회복과 재충전의 호흡을 고른 참여자들. 대불청은 앞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청년 포교 콘텐츠로 개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황승환입니다. 인도 불교를 복원하기 위한 나눔 문화축제가 김해 다보산 사티아라마에서 열렸습니다. 사티아라마와 후원회 보디트리는 지난 18일 인도 부타가야 국제수행학교 건립과 스님 양성 불사 기금 마련 사티 복전 행사를 봉행했습니다. 부타파라 스님은 인도 불교를 되살리는 뜻깊은 자리로 불교의 새로운 희망이 되는 원력의 장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행사는 흥과 멋, 어울림을 주제로 사진 전시, 학술 대회, 복등, 밝히기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열었으며 이에 앞서 불호계단 수계살림 대법회도 봉행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세계불교수도원 천안구룡사가 호국 법화경 사경봉안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5천여 법화행자들은 지난 18일 1심으로 사경해온 법화경을 보관하고 세계평화 발언을 담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법화경 예찬 독경을 시작으로 봉행된 법회는 사경봉안 대법회, 마정수기, 사경봉안식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참석 대중은 정성껏 쓴 사경집을 머리에 이고 천불천탑으로 이온하며 높이 123m 평화대불의 원만한 건립을 발언했습니다. 세계불교수도원 천안구룡사 사경봉행 대법회는 매년 6월과 10월 두 차례 봉행됩니다. 효문화 계승과 선양을 위한 제5회 금선보은문화제가 지난 19일 전주 완산 생활체육공원 야외 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금선한 주지 덕산 스님은 중창조 금화당 스님이 소장했던 불설대보 부모 은중경 언해가 전북도 지정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해 5년 전부터 지역 어르신을 초청해 경로잔치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법회에는 조실 도영 스님과 본사 주지 화평 스님, 안준하 금서남 신도회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과 지역 관내 자원봉사자 어르신 2천여 명이 동참해 효문화 확산을 발언했습니다. 금서남은 짜장밥 공양과 간식, 기념품을 제공하고 전주 기점놀이, 풍물놀이, 가수 조미량, 김혜정의 신명나는 트롯 공연과 포교사단 바람일 의료봉사 등을 진행했습니다. 논산 쌍계사 주지에 마곡사 교무국장 대륜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지난 19일 취임식에는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 부주지 해경 스님, 중앙종회의원 태진 스님, 백성현 논산시장, 안병권 육교구 신도회장, 이종직 공주시 불자연합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대륜 스님은 쌍계사를 기도하는 도량, 전법하는 도량, 이웃과 함께하는 도량이 될 수 있도록 3가지 원력을 세우고 정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대륜 스님과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실천하는 불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자고 법문했습니다. 대륜 스님은 취임과 함께 자비의 쌀 1000kg을 백성현 논산시장에 전달했습니다.
병원 운영금을 사회에 환원해온 청곡문화장학재단이 예비군층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21일 해군중앙법당 통해사에서 열린 예비군층 장학금 수여식에는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법원스님, 청곡문화장학재단 유영화 이사장, 동국대 재학 4명의 예비군층이 참석했습니다. 유영화 이사장은 4군층에게 각각 200만 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하며 청년 포교의 미래를 이끌 군층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법원 스님은 유 이사장에게 감사를 전하며 정예 군층 양성에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청곡문화장학재단은 2007년 설립돼 2020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예비군층 장학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불교상담개발원이 노인 위기 상담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복지기관과 손잡았습니다. 지난 20일 서울시 노인복지센터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도륜 스님과 불교상담개발원장 종봉 스님, 산하 노인복지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협약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정서적 위기에 놓인 노인을 위한 전문 상담과 지원이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된 것으로 복지재단과 상담개발원, 전국 24개 노인복지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협약기관들은 향후 노인 위기 상담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인식 개선 활동 등 공동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0월 24일 금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